1744년 영빈이 씨를 뿌듯하게 하는 경사도 있었네요. 내 참으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노라. 10살이 된 사도세자가 드디어 결혼하게 된 겁니다. 10살이에요? 네네네네. 10살. 우리가 다녀왔죠. 해경공 홍 씨. 맞습니다. 해경궁 홍 씨. 왠지 되게 영빈이 씨는 좋은 시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사이는 정말 끈끈했다고 합니다. 영빈이 씨는 해경궁 홍 씨가 왕실에서 사랑받도록 궁중 법도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등 뭐 뒤에서 많이 도움을 줬고요. 어허. 그런 영빈이 씨의 따뜻함에 해경궁 홍 씨도 마음을 좀 이제 점점 의지하게 되고 아주 사이가 좋은 사이 너무 부부간. 예. 그리고 사실 사도세자가 10살에 결혼했잖아요. 그럼 그 영빈이 씨의 며느리가 얼마나 딸 같겠어요. 그렇죠. 애긴들. 애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며느리와 오붓하게 잘 지낸 영빈 이 씨. 자, 그러면 아들과의 사이는 어땠을까? 사도세자는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유. 영빈 이 씨에게 하는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효성스러웠다고 합니다. 효자의 효자. 비록 법도상 후궁과 세자 사이지만 말할 수 없이 끈끈하고 애틋한 모자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빈 이 씨와 아들 사도세자의 사이는 애틋했던 반면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전하,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자질이 훌륭하시니 자의로 지켜보시. 지금 이 아이 시커먼 낯빛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헛국 한날 땡볕에 나가 눈이 저 모양이지. 아니나 다를까 사도세자 노는데 훅 빠집니다. 세자는 갈수록 노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막상 아버지에게 들켜서 혼나지 않을까. 이 눈치를 보고 움츠러들곤 합니다. 아버지 무섭잖아요.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둡니다. 너 네가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이 책은 애비가 밤잠을 설쳐가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 이조차 외우지 못한다면 장차 네가 무슨 공부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아들을 보고 영조는 답답해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 그런데 둘 사이에 결정적인 불화가 터지고 맙니다. 하면 대리 청정은 어떠한가? 이 또한 불가한가? 영조는요,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1749년 1월 대리청정을 맡기죠. 처음에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모든 걸 맡길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대리청정이 시작되는데 잠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너희들은 지금 세자를 앞세워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에이! 앞으로 중요한 일은 나한테 아랜 뒤에 결정해. 영조가 사사건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의 정무 능력을 의심했고요. 불만은 매번 폭발합니다. 세자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속 호통치는 거예요. 폭풍같이 몰아치는 이 아버지 영조 질책에 스트레스죠. 자존감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가자. 대리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그렇게 사도세자에겐 마음의 병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갈등은 계속됐고요. 조정과 왕실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1752년 오랜만에 왕실에 웃음꽃이 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은혜 씨, 이때 너무나도 기쁜 일 있었죠? 바로 제 남편, 네. 효의왕후의 남편이자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이 1752년 9월에 태어납니다. 사도세자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아마도 영빈 이 씨는 이제 손자도 태어났으니까 그치. 영조가 좀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좀 부자 사이가 더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새손이 100일을 맞아 문안드리옵니다. 이 세손의 출산이 부자 사이에 웃음을 주길 기대했지만 됐다. 데려가라. 이 얼어붙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는 이게 도통 해동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렇게 대리청정을 한 지 6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자 사이 갈등의 여파가 아이쿠야 이 사도세자한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동궁이 근래에 가슴이 막히고 뛰는 징후가 있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런 증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5살부터 생긴 그 마음의 병이 한층 깊어지면서 21살 무렵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진짜 두렵고 무서운 마음 아닐까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아마 이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나 공포심 이런 게 신체적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요? 사도세자는 갈수록 더 우울해졌고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폭발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급기야 영조에게 혼이 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요. 우물에 뛰어드는 등 이런 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영조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맙니다. 대리청정 이후 사도세자의 가슴 속에는요, 내내 아버지 영조에 대한 원망, 이 원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빈이 씨는 이거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정말 매일 전전긍긍하며 지냈을 겁니다. 근데 영조가 이제 영빈 씨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러면 영빈 씨가 이렇게 둘 사이 좀 좋게 하면 이게 통하지 않을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바른 말도 좀 해주고. 네, 바른 말도 해주고 그래도 아들인데 좀 대화도 한번 해보시죠 뭐 등등 하면은 좀 유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은 굴뚝인데 지금 뭐 자기가 생모라고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세자의 교육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빈이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웬만하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하게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 정도가 그 영빈이 씨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 아버지가 엄청 엄격한 친구들 그렇죠. 보면 엄마가 몰래 용돈을 그렇죠. 주거나 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한테는 귀에 안 들어가게 그렇지. 엄마가 감싸거든요. 맞아. 자, 그런데 1757년 6월 그런 영빈 이 씨의 가슴을 턱 막히게 한 일이 또 터집니다. 옷을 입다가 대뜸 이 옷이 아니다! 이 극단호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영조를 만나러 갈 때면 이 옷 입는 걸 극도로 거부하고 미친 듯 화를 냅니다. 자, 그날도요, 옷을 갈아입다가 오라버니 왜 이렇게 늦어? 병환이 점점 더하시어 아랫사람을 죽이시니 갑갑하니 어찌할꼬.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된 거죠 지금 사도세자가.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은요, 바로 사도세자를 모시던 환관이었습니다. 급기야 그 죽인 환관의 머리를 들고 해경궁 홍 씨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거예요. 자,
자신 부인한테. 완전히 이제는 너무 심해진 거. 해경홍 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해경홍 씨가 영빈 이 씨에게 달려와가지고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들이라고 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엄마 마음은 이건 진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네. 이게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돋아요. 상상도 못했던 아들 사도세자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영빈이 씨. 이대로 뒀다가는 아니 도대체 사도세자가 어디까지 끔찍해질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조한테 바로 알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빈 이 씨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맞습니다. 해경궁 홍 씨였습니다. 나중에 세자께서 누가 이걸 말했냐 하고 찾아내면 저를 보실 마음이 없어지고 저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의 살인을 알게 된다면 이거는 해경궁 홍 씨가 영빈 이 씨에게 고자질한 사실이 발각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사도세자가 자신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면서 극도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대의를 위해서 영조에게 알렸을까요? 며느리 말을 들어줬을까요? 자, 이때 영빈 이 씨의 선택. 며느리를 따릅니다. 영조에게 알리는 걸 포기합니다. 며느리 해경궁 홍 씨가 이렇게 읍소하는데 이거 어떻게 영조에게 고하겠어요? 결국 영빈 이 씨는요 아들의 살인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돼?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살인을 알렸을 때 더 큰 그 영조의 화가 자기 아들을 덮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교사할 때 이제 한번 경험을 비춰보면 그 학교에서 이제 좀 사고 치는 애들 좀 덜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만 오고 이거 아버지한테도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막 눈물로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때 영빈이 씨의 판단은 알려야 되겠는데 막상 알리자니 겁이 나고 자식이 측은하기도 하고 이것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끝내 실행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 모성애한테 끌린 것 같아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영빈이 씨는 애만 태웁니다. 그 사이 이 사도세자가 집안에 장자라는 놈이 코빼기도 안 미쳐. 영조에게 문안 인사를 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져요. 세자가 병치레 하느라 바깥 출입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을 병 걸렸어. 이런 와중에 사도세자와 영조가 더 멀어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영조가 거처를 경희궁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영조가 경희궁으로 가는 건 뭐 사실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사도세자가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궁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사도세자는 숨이 턱턱 막혔던 거예요. 자, 그럼 사도세자 상태는 좀 나아졌을까요? 이제 조금. 1761년 동궁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당시 경모궁의 오치중은 청건현주의 어미 빙의가 들었는데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발병하시어 그것을 죽도록 치고 나가시니라.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또 네, 사도세자가 또 살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문현주는 사도세자의 딸입니다. 그 딸을 낳은 이가 바로 사도세자의 후궁 빙의란 인물이었어요. 후궁을 죽인 거네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이번에는 가족까지 죽이고 만 거예요. 지금요. 가족을 죽인 거예요. 이번에는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희궁에 있는 내인 하나도 죽이셨다.
선희국이면은 영빈이 씨의 영빈이 씨의 내인을 죽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마치 어머니에게 칼날을 들이민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불효이자 폐륜이었습니다. 이제 사도세자는 어머니 눈치도 안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눈에 들면은 그냥 다 없애버리는. 이후에도요,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됩니다.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궁궐한 궁녀와 환관들이 목숨을 잃어요. 아니 너무 근데 이제는 100여 명? 공포인데 이거는?